한국 등반 수업 최악의 참사. 사상 최악의 눈 사태로 총 15명의 소중한 생명이 묻혔습니다. 이는 1937년 독일 랑가파르밭 원정대가 눈 사태로 16명을 잃은 이후 히말라야 등반 사상 두 번째로 큰 조난 참사였습니다. 히말라야에는 한 가족의 모든 청춘과 생명을 앗아간 산이 있습니다. 집념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 오늘 우리는 마나슬루가 남긴 잊을 수 없는 형제의 기록을 전합니다. 산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생존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1972년 히말라야에서 눈 사태를 견디고 살아 돌아온 김예섭 대원의 이야기입니다. 남았을 때 인도와 네팔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합장하며 건네는 인사입니다. 당신 안에서 신을 봅니다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하죠. 1972년 4월 히말라야 역사에 길이 남을 폭설과 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눈 속에서 해발 표고차 1000m가 넘는 거리를 굴러 떨어지며 무려 30시간 동안 조난당한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예섭.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를 만난 순간 그가 처음 건넨 말은 다름 아닌 나마스 때였습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 돌아온 그 인사의 울림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에베레스트를 향한 선택, 그리고 시작된 형제의 도전. 내영재 중 장남인 김정섭 대원은 한국 등반사 초기의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195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8000m급 히말라야 초등 행렬이 이어졌고 그 열기가 막바지에 이른 1960년대 한국은 마침내 히말라야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경희대 산악부를 주축으로 한국 등반사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박철암 대장은 김정섭 대원을 포함한 한국 최초의 히말라야 원정대를 구성했습니다. 그 원정대는 해발 6700m, 다울라 길이 일본 주능선 북동쪽에 위치한 한 봉우리를 등정하며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네팔 정부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1965년부터 4년간 외국인의 입산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69년 히말라야가 다시 열리자 김정섭 대원은 동생 김호섭 대원과 함께 추레니말 7371m 초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히말라야 7000m급 고봉 등정이자 세계 최초의 추레니말 등정이었습니다. 비록 일본 측에서 등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두 형제는 이미 히말라야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원정 경험을 보유한 김정섭 대원은 1970년 4월 추레니말 등정 직후 동생 김호섭 대원 그리고 김기섭 대원과 함께 1974년을 에베레스트 등정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에 앞서 8000m급 등정 경험을 쌓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마나슬루 8163m였습니다. 마나슬루는 1950년대 초부터 일본 산악회의 꾸준한 도전을 받아오다가 1956년 세 번째 원정 끝에 첫 등정에 성공한 산입니다. 김정섭 대원이 마나슬루를 목표로 정한 이유는 당시 재등정 사례가 거의 없었고 등반 자료가 충분하며 등반 허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원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원정대는 김호섭 대장과 동생 김기섭 대원, 그리고 김인식, 한희석, 최창돈, 김정심 등 총 6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정심 대원은 한국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를 밟았지요. 여기에 서울신문사에서 파견된 이종기 기자가 합류했고 장남인 김정섭 대원은 사무장으로서 원정대를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971년 1월 등반 실력이 뛰어난 경희대 산악회 김인식 대원 등 선발대가 먼저 출국했고 2월에는 본대가, 이어 3월에는 김정섭 대원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3월 31일 나머지 대원들이 50여 명의 포터와 함께 해발 4300m의 베이스 캠프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됩니다. 전력이 강화된 원정대는 4월 7일 이 캠프를, 4월 10일에는 3캠프를 설치했고 4월 15일에는 해발 7100m 지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나슬루는 쉽게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정상 공격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5캠프 루트를 정차하던 중 김인식 대원이 몰아치는 보라에 휩쓸려 깊이 10m의 크레바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구조에는 성공했지만 그는 심한 고소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김기섭 대원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4월 20일 잠시 날씨가 호전되자 김기섭 대원이 해발 7,800m까지 올랐지만 정상을 불과 300m 앞둔 지점에서 기상이 다시 악화되며 눈물을 머금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월 1일에는 눈사태가 발생해 4캠프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김오섭 대장은 자신과 동생 김기섭을 정상 공격조로 정했습니다. 5월 3일 두 사람은 4캠프로 향했고 산소를 사용하며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해발 7,600m 지점까지 올라가 5캠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비극이 닥쳤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날씨가 급변하며 거센 돌풍이 몰아쳤고 김기섭 대원이 강풍에 휘말려 40m 아래의 크레바스로 추락해 끝내 마나슬로에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 히말라야 원정사 최초의 조난으로 기록되었으며 등정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4개월간 이어진 1차 마나슬로 원정은 이렇게 비극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우를 잃은 슬픔과 마나슬로에 대한 깊은 상실감에 김정섭과 김오섭 형제는 네팔 국립병원에 입원해 정신적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섭 대원은 동생 김오섭을 입원시킨 바로 다음날 네팔 외무성을 찾아 마나슬로 2차 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데려오고 반드시 그 정상을 밟겠다는 형의 집념이었습니다. 2차 마나슬로 원정대의 총대장은 이번에도 김정섭이 맡았습니다. 등반대장은 김오섭 대원이었고 형제들의 매부인 서춘길 대원을 비롯해 최성모, 구신회, 송준행, 연응모, 오세근 대원, 카메라맨 박창희, 그리고 1970년 일본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가했던 일본인 야스이사, 가스나리, 조선일보사 윤병애 기자 등이 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형제의 막내 김예섭 대원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섭 대원은 동생 김예섭의 합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을 곁에서 모셔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오섭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기섭이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남보다도 우리 형제가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 된다면 우리도 기섭이 옆에 다 같이 누우면 되잖아요. 그는 20의 젊은 나이였지만 의지와 체력이 강한 김예섭을 유망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예섭 대원 역시 형의 유지를 잇겠다는 집념으로 매일 피나는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10톤이 넘는 화물이 카트만두로 집결했습니다. 가스통까지 일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네팔로 육로를 통해 쉬어왔으며 수많은 서류 작업과 복잡한 행정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가적 관심사였던 2차 마나슬로 원정은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준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상에 올라 김기섭 대원의 시신을 찾고 그 다음 목표인 에베레스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굳게 담겨 있었습니다. 1972년 2월 김오섭 대장과 서춘길 구조대장, 최성모, 연응모, 오세근 대원 등 5명이 먼저 선발대로 출발했습니다. 3월 초 나머지 원정대가 합류하면서 셰르파 22명, 쿡 4명, 메일러너 3명, 포터 305명을 거느린 최대 규모의 원정대가 긴 카라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원정대는 긴 어프로치를 마친 뒤 마나슬로 빙하 말단부 해발 4,3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건설했습니다. 때는 1972년 3월 11일, 전년도보다 무려 20여 일이나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3월 14일 등반을 시작한 원정대는 하루 만에 해발 5,200m까지 올라 1캠프를 설치했습니다. 1차 원정 때와 달리 4,800m 지점의 대포 캠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진한 것은 1년간의 치열한 훈련과 준비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2일, 연응모 대원이 해발 6,000m 고지에 이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막내 김예섭 대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대원이 1캠프에 집결했고 3월 27일 김오섭 대장은 빙벽을 올라 해발 6,500m 지점에 3캠프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정상 공격을 위한 전진 기지이자 승부를 가를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섭 대원이 머물던 이 캠프의 연일 폭풍설이 몰아친 것입니다. 밤마다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천막 구동이 눈에 덮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곳에 위치한 3캠프는 피해가 덜했는데 이 행운은 훗날 비극의 순간 김정섭 대장이 3캠프 상황을 늦게 파악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호섭 대장은 마나슬로의 기운이 음산하고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올라가려 하면 번번이 날씨가 가로막는 듯했습니다. 3월 17일 1캠프로 전진하던 날에도 3월 20일 2캠프로 향하던 날에도 심지어 3캠프로 향하던 중에도 폭설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나 사나 기섭이의 유지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정섭 대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항상 낙관적이던 호섭이가 처음으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수많은 난관 끝에 4월 7일 원정대는 해발 7,250m 지점에 4캠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900m. 날씨만 허락한다면 속공 작전으로 사흘 안에 정상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9일부터 다시 내린 폭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0일 아침 이 캠프에는 이미 2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김정섭 대장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1, 2캠프 쪽의 눈 사태가 더 심했기 때문이었고 3캠프의 무전이 닿지 않는 것도 흔한 기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미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정상 부근에 수백 미터에 달하는 빙산이 붕괴했고 그 충격이 엄청난 눈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수만 톤의 눈과 얼음이 3캠프 지대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호섭 대장과 김혜섭 대원을 포함해 12명의 대원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2명의 셰르파만이 100m가 넘게 휩쓸려 내려가다 지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 캠프로 탈출해 조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4월 17일자 신문기사 기적의 생還막내 김혜섭 6,000m 고지에 5m가 넘는 대설이 쌓인 히말라야 역사상 최악의 대설이었다. 김정섭은 울 수 없었다. 예섭이까지 죽어서 사람들이 나보고 잔인하다 하겠구만. 사고 보고를 받은 김정섭의 말이었다. 우리는 주력부대 16명을 잃은 이상 나머지 지원대만으로는 도저히 등정할 수 없다. 2차 마나슬루 등반은 이것으로 중지한다. 마나슬루 2차 원정대가 비극만을 남기고 허무하게 끝나는 듯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캠프에 남아있는 대원과 셰르파들을 무사히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그곳에도 눈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1캠프로 철수토록 지시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3캠프 대원 중에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1캠프로 하산하던 대원들이 5,400m 지점 표고차만 1,100m 아래서 구조 요청 보내던 한 명을 발견한 것. 밀려난 길이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도 추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히말라야를 15회 이상 등반한 경험자를 비롯해 10여 년 이상 히말라야에 오른 셰르파가 7명이나 되던 최정예 부대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다급히 구조대를 보냈다. 일행은 모두 생존자가 셰르파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다. 김정섭은 초조한 마음으로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구조대가 조난자와 만나는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선두에 서서 가던 셰르파가 너무 기뻐 조난자와 포옹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우뚝 멈춰서더니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김정섭은 죽었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김혜섭이었다. 이 극적인 구조 당시 처음 도착한 셰르파가 당연히 동료인 줄 알고 다가서자 뜻밖의 김혜섭이었다고 합니다. 고산에 적응된 셰르파가 아니고서야 오랜 시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죠. 김혜섭은 자기를 보고 울든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김혜섭이 똑바로 앉은 채로 쳐다보더니 또렷하게 나마스테 하고 말했다고 해서 놀랐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혜섭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앉았었고 누웠었고 박창희 씨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텐트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냥 날리면서 쿵쿵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번에 가서 이제 쿵 소리를 내더니 아주 텐트가 멈추더군요. 그때 이제 저하고 야스이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 텐트를 찢었어요. 그 좋은 텐트가 찢어지더군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뚫고서 이제 나오니까는 그때 약 1,500에서 5,800. 김혜섭 대원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베이스 캠프로 후송된 뒤 곧바로 헬리콥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마나슬루 원정대는 히말라야 역사에 길이 남을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눈사태로 대원 3명과 셰르파 10명, 총 15명의 소중한 생명이 산에 묻혔습니다. 이는 1937년 독일 랑가파르밭 원정대가
제사 캠프에서 눈사태로 16명을 잃은 이후 히말라야 등반 사상 두 번째로 큰 조난 참사였습니다. 김정섭 대장은 1970년 1차 마나슬루 원정에서 동생 김기섭 대원을 잃었고 그의 유해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나선 2차 원정에서 또 다른 동생 김호섭 대원을 잃었습니다. 두 동생을 연달아 히말라야에 묻어야 했던 비운의 장남, 유능한 산악인 2명을 잃은 이 비극은 한국 산악계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히말라야 원정은 오랜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김혜섭 대원은 형들의 유지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1976년 3차 마나슬루 등반에 나섭니다. 집념이라 부르기엔 모자라고 지독하다 할 만큼 끈질긴 도전이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3차 원정대는 정상 공격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해발 7,700m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김씨 형제들의 마나슬루 도전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마나슬루의 정상은 1980년 동국대학교 산악회에 의해 처음으로 등정하게 됩니다. 사형제와 매부까지 온 가족이 동원되어 이룬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2명의 형제를 잃고 눈물 속에 떠나야 했던 산. 도전은 멈췄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마나슬루 자락에 남아 있습니다. 집념과 비극, 그 경계에서 살아간 형제들. 그 이름은 한국 산악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